김경환의 미치겠을. 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의 이야기 주제는 저번 문화기획자에 이어서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영어니까 창의적인, 창작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기획자의 변모된, 발전된 어떤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을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크리에이터라는 건 직업의 다양성을 좀 파괴했다라는 저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다양한 직군들을 직업군으로 만들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직업군들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라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인은 짜증난다라는 표현이 싫다라고 하셨던 게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짜증난다라는 말이 정말 싫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다양한 디테일한 감정의 표현들을 그 짜증난다라는 것만으로 그 세세한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됐다. 화난다. 그래도 짜증난다. 슬프다. 짜증난다. 기분이 찝찝하다. 짜증난다. 이런 모든 삶의 다양한 디테일한 감정들을 짜증난다라는 단어가 다 치환해서 바꿔버렸다. 그래서 사람의 디테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짜증난다가 많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본인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직업군에서의 크리에이터가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크리에이터,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크리에이터, 저처럼 강연을 하는 사람도 크리에이터, 뷰티 크리에이터, 글쓰기, 작가님들도 크리에이터. 너무나 다양한 직업군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넣어버리는 게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게 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의 경계를 허물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업의 귀천을 많이 없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같으면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 샵을 한다거나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유튜브 저거 뷰티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 라는 전환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또는 자기 컨텐츠가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정말로 좋고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하면 창의적인 거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보여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직업. 그래서 그것으로 본인을 브랜딩하고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꿈꾸거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저는 꼭 본인만의 컨텐츠를 앞에 꼭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가 될까요? 바로 저는 강연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강연과 관련된 일들을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복합하고 더하고 빼면서 저만의 브랜딩과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크리에이터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이 크리에이터가 어디서 또 많이 발견되냐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마 제가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대놓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냥 지방에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는다, 키운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너무 그 불분명한 지칭, 대상 때문에 오히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이나 그 특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조차도 싹 다 없애버리는, 완전 깔끔하게 끝 만들어버리는 게 그런 규정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너희 지역에 있는 걸로 뭐 해봐. 꼭 너희 지역에 있는 걸 살려봐. 사실 그렇게 제한을 많이 두고 조건을 많이 달면요, 성공하거나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적을 필요로 한 거야. 실적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가 잘 됐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2천만 원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너희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공간과 관광 컨텐츠를 살려봐라 하는데, 아니 노잼 도시인데 무슨 관광 컨텐츠를 살립니까? 애당초 살리려는 목적만으로 사업에 접근하면 잘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명예를 쫓는 사람만큼 명예를 못 얻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로컬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라 라고 막 하면 로컬 살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컬을 살리려면 자연스럽게 뭔가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로컬이 살아나는 거지, 로컬을 살려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면 저는 오히려 로컬을 살리기 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와 로컬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애매모호함의 결정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요즘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게 직업에도 쓰이고 지역에도 쓰이고 뭐 유튜버한테도 쓰이고 다양한 문화 기획자들한테도 쓰이고 예술하는 창작하는 모든 이에게 붙는 게 저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정말 뚝심 있고 색깔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건 직업의 귀천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사명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요즘의 트렌드인 퍼스널 브랜딩과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앞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없는 사업이나 퍼스널 브랜딩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실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를 함에 있어서도 퍼스널 브랜딩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자기 주도적이고 본인의 창작으로서 먹고 사는 것은 프리랜서나 문화기획자와 동일하나, 이 크리에이터는 너무나 방대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거.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훨씬 크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강연 크리에이터로서의 제 이야기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